지금부터는 판의 경계에 대해 알아보자. 판의 경계는 어떻게 구분되는지, 그리고 각 경계마다 어떤 예가 있고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기로 하자. 먼저 그림으로 알아본다면 이렇게 암석권 판이 있고 그 아래쪽 연약권에서 멘틀의 대류가 일어난다고 할 때 멘틀이 상승하는 부분에 있는 판을 AB라 하고 하강하는 부분에 있는 판을 CD라 했을 경우 멘틀이 상승하게 되면 양옆으로 이동을 하다 보니 그 위에 있는 판 AB도 양쪽으로 멀어지게 될 거고 발산하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멘틀이 상승하는 부분에 있는 판의 경계를 발산형 경계라고 한다. 자, 이때 이 발산형 경계가 만약에 대륙에 있다면 골짜기가 나타나는데 그 부분을 열곡대라 하고, 바다에 있게 되면 바다 산맥 해령을 형성하게 된다는 거지. A, B 두 판을 해양판이라 했을 때 바닷물이 이렇게 있을 때 멘틀이 위로 상승하다 보니 이 부분도 살짝 위로 솟으면서 옆으로 이동을 이렇게 하게 되면서 V자 모양의 골짜기를 가진 바다 산맥이 형성되는데 이것을 해령이라고 한다. 자, 그럼 이때 이거는 단면을 본 거고 위에서 내려다 보게 되면 V자 골짜기가 길게 나열되게 되는데 이 해령에서 판이 생성되어 양쪽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는 거지. 자, 이때 해령이 이렇게 계속 일자로 줄지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끊어질 수도 있다는 거지. 자, 이 부분을 빼서 다시 얘기를 해본다면 세월이 지나다 보면 속도 차이에 의해서 해령들이 끊어지게 된다는 거지. 자, 이렇게 될 경우 해령을 경계로 판들이 좌우로 이동을 하게 되고, 이럴 경우에 해령과 해령 사이 이 부분에 좀 주의를 하면서 살펴보기로 하자. 여기는 멘틀이 상승하거나 하강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판이 위쪽과 아래쪽의 이동 방향이 반대가 되면서 판에 마찰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여기를 판의 경계 중에서 보존형 경계라고 한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형성된 지형을 변환 단층이라 한다. 자, 그래서 발산형 경계에 이어서 보존형 경계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다. 멘틀이 하강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 멘틀이 모여들다 보니 그 위에 있는 판들도 모여들게 되는데, 판과 판이 모여들어 수렴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수렴형 경계라고 한다. 수렴형 경계에는 대륙판과 대륙판이 수렴할 경우에는 대륙판은 밀도가 작고 두께가 두껍다 보니 충돌하게 되고 충돌하면서 위로 높이 솟게 된다. 그래서 높은 석곡 산맥을 형성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 예가 가장 높은 알프스 히말라야 산맥이 수렴형 경계 중에서 충돌형에 들어간다. 자, 그 다음 대륙판과 해양판이 수렴할 경우에는 밀도가 큰 해양판이 대륙판 아래로 섭입하면서 해구와 호상열도를 만들거나 해구와 석곡산맥을 만들게 되는데 이럴 경우를 수렴형 중에 섭입형이라고 한다. 자, 이렇게 해서 판의 경계를 정리해보면 멘틀이 상승하는 부분에서는 판이 생성되면서 판과 판 사이가 멀어지는 발산형 경계를 형성하게 되고, 그 다음 멘틀의 상승도 없고 하강도 없고 판의 생성도 없고 소멸도 없는 보존형 경계가 있었고, 보존형 경계에서는 변환 단층이 만들어진다고 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렴형 경계가 있고, 수렴형 경계는 대륙판과 대륙판이 수렴할 경우에는 충돌형이 되고, 대륙판과 해양판이 수렴할 경우에는 섭입형 경계가 만들어진다. 여기 보시면 바다 밑에 암석권 해양판이 이렇게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쪽이 대륙판이 되며, 그리고 연약권이 있을 때 연약권에서 멘틀의 대류가 일어나고 멘틀이 상승하는 부분에서 판들이 서로 어떻게 된다고 멀어지고 있다는 거지. 멀어지고 있는 이 부분을 발산형 경계라고 한다 했다. 이 발산형 경계가 바다 밑에 있게 되면 바다 산맥 해령을 만들게 된다는 거지. 해령은 멘틀이 상승하는 부분이다 보니 해양판이 위로 살짝 솟으면서 옆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그래서 바다 산맥을 형성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해령 꼭대기 부분은 V자 모양의 열곡을 형성하면서 옆으로 퍼져 나가게 된다.
이렇게 퍼져나가는 해양판이 대륙판을 만나게 되면 해양판의 밀도가 커서 아래로 들어가게 되면서 두 판은 수렴하게 되는데, 여기가 바로 수렴형 경계가 되고 그 중에서도 판이 아래로 섭입하는 섭입형 경계가 되는데, 그때 해구라는 지형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지. 해양판이 아래로 꺼지면서 바다의 수심이 엄청 깊은 해구가 만들어지고, 대륙판에서는 석곡산맥이 형성되거나 아니면 대륙판의 두께가 얇을 경우에는 호상열도, 섬이 만들어질 수 있다. 해양판이 대륙판 아래로 섭입하면서 대륙판과 해양판의 마찰이 심해지게 되고, 마찰열에 의해서 마그마가 생성되고 그게 터져서 화산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때 대륙판과 해양판의 마찰에 의해서 지진과 화산이 자주 발생하는 이 지역을 베니오퍼대라고 한다. 다른 그림으로 한 번 더 살펴본다면, 이 그림에서 보시면 멘틀이 상승하는 부분에서 판이 멀어지게 되고 발산하게 되고 발산형 경계가 만들어지고 있고, 발산형 경계가 바다 밑에 있게 되면 해령을 형성하게 되고, 대륙판이 발산할 경우는 열곡대라고 한다. 그리고 해양판이 이렇게 발산을 해서 대륙판을 만날 수 있게 되고, 대륙판을 만나게 되면 수렴형 경계를 형성하게 되고 거기에는 해구가 생성될 수 있다고 했다. 이 해구와 함께 석곡산맥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고, 해구와 함께 호상열도가 만들어지기도 한다. 산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쭉 나열된 섬을 형성하게 된다는 거지. 호상열도의 대표에는 일본이 있다. 자, 그래서 수렴형 경계를 통해서는 해구와 석곡산맥이 만들어질 수 있고, 또는 해구와 호상열도가 나올 수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수렴형 경계 중에 해양판이 아래로 섭입하는 섭입형 경계에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보존형 경계가 있었다. 보존형 경계는 발산형 경계 사이에 위치하게 되는 판의 경계로서 해령이 양쪽으로 발산되어 나갈 때에, 이때 해령과 해령 사이 이 부분을 경계로 해서 아래쪽 판은 왼쪽으로 이동을 하고 위쪽 판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함으로써 마찰이 생기게 되고 지진이 발생하는 판의 경계를 보존형 경계라 한다. 이 부분에서는 판의 생성과 소멸이 없어 보존형 경계라고 한다. 자, 지금까지 배운 걸 표로 정리해 본다면, 판의 경계에는 발산형과 보존형과 수렴형이 있는데, 그 중에 수렴형 중에서 섭입형까지 얘기를 했었다. 발산형 같은 경우는 멘틀의 대류가 상승을 해서 판이 양쪽으로 발산되어 나가서 판과 판 사이가 점점 멀어지게 되는 곳이고, 아래쪽에 있는 멘틀이 위로 상승해서 판이 생성되는 곳이 발산형 경계였다. 거기에 반해서 보존형 경계의 경우는 판이 서로 이렇게 어긋나고 있었고, 그리고 판의 생성도 소멸도 없이 보존되는 곳이어서 보존형 경계였으며, 수렴형 같은 경우는 섭입형이든 충돌형이든 멘틀의 대류는 하강하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 판과 판이 서로 가까워지게 되고 섭입하게 되거나 충돌하게 된다. 이 수렴형 경계에서는 판에 소멸이 일어나게 된다. 자, 그렇다면 각 경계마다 어떤 예가 있는지 알아보기로 하자. 지금부터 대륙판은 대라고 적고 해양판은 해로 줄여서 적기로 하자. 발산형 경계가 해양판에서 나타나게 되면 바다산맥 해령을 형성한다고 했다. 해령의 대표는 대서양 중앙 해령이 있다. 그 다음 발산형 경계가 대륙판에서 나타나게 되면 열곡대를 형성한다 했고, 열곡대 대표는 동아프리카 열곡대가 있다. 자, 보존형 경계는 대륙판이든 해양판이든 어디에서든 나타날 수 있고, 이 보존형 경계의 대표는 미국의 산 안드레아스 단청이 대표적 예가 된다. 자, 그 다음 수렴형 경계로 넘어와서 수렴형 중에 섭입형에 대해 알아본다면,
해양판과 해양판이 만나서 섭입할 수도 있고 해양판과 대륙판이 만나서 섭입할 수도 있는데 해양판과 해양판이 만나 섭입하는 대표적인 예가 전 세계적으로 수심이 가장 깊은 마리아나 해구가 바로 해양판과 해양판이 만나서 섭입하는 경우가 된다. 자, 그 다음 해양판과 대륙판이 만나서 섭입하는 경우는 밀도가 큰 해양판이 아래로 꺼지게 되고 해구와 호상열도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고 해구와 석곡산맥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다. 해구와 호상열도가 만들어지는 대표적 예로는 일본 해구와 일본 열도가 있고 그 다음 해구와 석곡산맥이 만들어지는 대표적 예는 해구와 안데스 산맥이 있다. 자, 그리고 수렴형 중 충돌형은 대륙판과 대륙판이 수렴할 경우에는 둘 다 판의 두께가 두껍고 밀도가 작기 때문에 위로 많이 솟구치게 되는데 그래서 높은 석곡산맥을 형성하게 된다. 그 대표적 예가 히말라야 산맥이 된다는 거지. 자, 이렇게 해서 판의 경계, 발산형 경계, 보존형 경계, 수렴형 경계를 살펴봤고 이 판의 경계에서 어떤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지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자. 자, 모든 판의 경계에서 지진은 다 일어난다. 그러나 이때 지진 종류 중에는 천발과 중발과 신발이 있었지. 발산형 경계 같은 경우는 멘틀이 상승하는 부분으로서 천발 지진이 일어나게 되고 보존형 역시 진원의 깊이가 얕은 천발 지진이 일어난다. 거기에 반해서 수렴형 중 섭입형은 해양판이 아래로 들어가면서 지진이 발생하기 때문에 천발부터 신발까지 지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충돌형 같은 경우는 천발부터 진원의 깊이가 300km인 중발 지진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리고 화산 같은 경우는 발산형 경계에서는 멘틀이 상승을 해서 위로 물질이 나오다 보니 화산이 일어날 수 있고 거기에 반해서 보존형 경계는 일반적으로 화산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그 다음 수렴형 중 섭입형은 화산이 발생하게 되고 충돌형 같은 경우는 지하에 마그마가 만들어지더라도 판의 두께가 두꺼워서 뚫고 나오지는 못해서 화산이 발생하지는 않게 된다. 자, 이렇게 해서 각 경계마다 예에는 누가 있고 어떤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지 알아봤고 자,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더 얘기를 하고 가자. 자, 해령과 해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해령에서 해구 쪽으로 갈수록 어떤 변화가 나타나냐면 자, 해령이 발산형 경계고 여기에서 판이 생성되어 해구 쪽으로 이동하다 보니 해령에서 판이 태어나서 해구 쪽으로 이동하면서 나이가 들어간다는 거지. 그렇게 되다 보니 퇴적물도 점점 쌓이게 되고 퇴적물 두께도 두꺼워지게 되고 암석의 나이도 해구 쪽으로 갈수록 많아진다는 것까지 기억을 하고 넘어가기로 하자.